제 차는 조용한 해안도로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리며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오른쪽 앞바퀴를 살펴보니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이런 외딴 곳에서는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와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고 30분 후에 예정된 온라인 회의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제가 중얼거리며 타이어를 발끝으로 가볍게 찼습니다. 물론 그게 문제를 해결할 리는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와 숲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수리 도구를 꺼냈습니다. 타이어 교체 방법을 배운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키보드나 계약서에 익숙했던 손이 이제는 무거운 도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몇 분간 씨름했지만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티셔츠와 낡은 운동화가 소녀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해 했지만 눈빛만은 밝고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도와드릴까요?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제 의심 어린 반응에도 소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고쳐드릴 수 있어요. 아빠가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네가 그걸 할 줄 안다고 내가 어떻게 믿니? 정말 할 수 있다니까요. 소녀는 단호했습니다. 아줌마,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안 되면 아줌마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소녀의 결심이 가득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봐. 하지만 더 망치기라도 하면 난 책임 안 질 거야. 소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번 보세요. 저는 트렁크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리 도구들이 아직 어지럽게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녀는 재빠르게 다가와 능숙하게 도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지만 놀랍도록 능숙한 동작으로 고장난 바퀴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능숙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차 수리 방법을 배웠니? 저는 침묵을 깨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녀는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차를 고칠 줄 알면 길에서 홀로 남게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소녀의 말에서 어딘가 먹먹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소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엄마랑 할머니랑 저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녀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타이어 수리는 금세 끝났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됐어요. 아줌마, 이제 가셔도 돼요.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 이건 작은 보답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 저는 큰 액면가의 지폐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엄마가 그러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가난한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 받아도 되겠니?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줌마, 이제 가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소녀는 밝게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는 자전거에 올라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흔들리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해풍이 한 줄기 불어오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스쳐 지나가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소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에 대한 말. 왜 그렇게 가난한 소녀가 이토록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제 얼굴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계산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안도로에서 만난 그 가난한 소녀가 저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회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문득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목표로 삼아온 것들 커리어, 돈, 성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한 가난한 소녀에게서 배운 단순한 교훈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인생 여정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흐릿한 석양 아래 서울로 향하는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로 이어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제 마음이 시간을 더디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운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낡은 자전거를 타고 환히 웃던 소녀의 모습과 그녀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생각들을 뒤에 남기고 싶다는 듯이. 하지만 그 생각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산과 거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공짜가 없고 누구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난한 소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서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이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파트너들과의 회의가 시작된 지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취소하세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취소라니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취소하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항상 저에게 최우선 순위였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소녀와 그녀의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건물의 최상층에서 비치는 불빛이 제 현재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하지만 차갑고 공허한 삶. 문을 열고 넓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자부심으로 느껴지던 이 공간이 오늘은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실내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흙 묻은 얼굴, 작지만 단단한 손, 그리고 믿음으로 반짝이던 눈빛. 그 소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준 걸까? 저는 고요한 공간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저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매일이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부에 매달리고 일에 매달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쌓았고 이름을 알렸고 지금은 누구나 존경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과거를 되돌아보니 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치들, 저를 진정한 저로 만들어준 것들 말입니다. 갑자기 한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창업 초기, 그녀는 한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게 피해가 올까봐 도와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1년 뒤 그녀가 파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발밑에 펼쳐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제 삶을 돌아보며 저는 어느새 제가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실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민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전라남도의 해안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바닷바람이 상쾌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차를 몰며 작은 길 하나하나를 지나치며 민지를 찾기 위해 단서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미뤄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마켓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주인 아주머니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민지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12살쯤 되었고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그 아이를 찾으시죠? 며칠 전 민지를 만났어요. 제가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도와줬어요. 그 친절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마을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온 건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그녀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제 단정한 차림새는 아마도 제가 단순히 도움을 빌미로 이름을 알리려는 도시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차 타이어 문제와 민지가 제 돈을 거절했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닷가 근처 마을 끝에 살아요. 작은 집에서요. 아주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괜히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민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차를 몰며 양옆에 보이는 작은 집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다 오래되고 낡은 기와지붕이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집은 키 큰 나무들 아래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 문이 열리며 4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르고 단순히 묶은 머리에 저를 보며 약간 놀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나라고 합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민지라는 아이가 제 차를 고쳐주었어요. 그 친절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민지 엄마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 인사만 하러 오셨나요? 사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라는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민지의 친절은 그 자체로 보답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정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온 지도 오래됐고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이 집을 고쳐드리거나 민지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지는 큰 가능성을 가진 아이 같아요. 민지의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긴 왜 오셨어요? 민지는 화난 얼굴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아줌마가 너랑 너희 가족을 만나러 왔어. 네가 해준 도움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민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드린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 저는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민지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진심이라면 제가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약속드릴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움이라기보다는 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민지의 집을 고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심각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구멍난 지붕,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벽돌, 그리고 겨울에 찬 바람을 막을 수 없는 창문까지. 저는 서울에서 공사팀을 고용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감독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 공사 현장 근처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무엇을 보든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직접 시도하려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민지는 커다란 나무 판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천장을 만드는데 쓰는 거야. 한번 해보고 싶니? 한 작업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기뻐하며 뛰어가서 작업자들과 함께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저 너무 좋아요. 민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를 보며 저는 어릴 적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 시절의 저. 민지의 눈빛에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이죠. 집 수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민지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단지 똑똑한 아이일 뿐 아니라 배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과 적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새로 단장된 집 지붕 위로 비추는 가운데 저는 민지와 함께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공사 중 남은 나무 조각들로 작은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눈빛과 손재주가 놀라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지야, 큰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니? 저는 조용히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큰 학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면 너의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거야.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큰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싶어.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나는 네가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민지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반짝였지만 동시에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항상 자립심을 자랑스러워했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새로 단장된 부엌에서 민지의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저는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으며 신중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민지가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고 열정도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한정적일 거예요. 강요하려는 건 아니지만 민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기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민지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지만 민지를 여기서 떠나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제 유일한 아이예요. 밖의 세상이 그 아이를 상처 입히는 게 두려워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민지를 지원할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아이의 학업 과정을 지켜보고 안전을 책임질게요. 민지가 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고 확신해요. 긴 침묵 끝에 민지의 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비쳤지만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정말 민지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막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민지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몇 주 후, 민지는 서울에 있는 우수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젊은 인재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전문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자인과 건축 관련 수업에도 등록시켰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첫날, 저는 민지와 함께 새 옷과 학용품을 사러 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필요해요. 민지는 가득 찬 쇼핑 바구니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야 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빛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고향에 있는 엄마와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가 이 도전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온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녀의 출신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너 시골에서 왔다며? 거기엔 전기가 있어? 한 아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기숙사로 민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민지야?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랑 너무 달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불안감이 가득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너는 여기 있는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어. 너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잖아. 민지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금씩 결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노력할게요. 아줌마. 저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독특한 건축 모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센터에서도 민지는 창의성과 열정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감을 받은 작은 집의 설계도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민지야. 언젠가 너는 단순히 아름다운 집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집을 설계하고 지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지는 도전으로 가득한 학업 환경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편견을 이겨내고 재능과 열정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독창적인 설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교사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민지의 성장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고 그녀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 아줌마,
내일 학교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설계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지야. 꼭 할게. 준비는 잘했니? 저는 그녀의 설렘을 함께 느끼며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아줌마가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의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민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화면 앞에 서서 자신의 설계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작고 지속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이었고, 고향에 있는 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집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지는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난 뒤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가에서 타이어를 고치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꿈을 이야기하는 당찬 소녀로 성장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민지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땠어요? 제가 잘했나요?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민지야. 내 재능에 대해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어.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거야. 민지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없었더라면 제가 거기 설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빛나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이 모든 것은 네가 스스로 이룬 거야. 내 노력과 포기가 없는 태도가 널 여기까지 이끌었어. 나는 그저 너의 여정에 함께 있었을 뿐이야. 민지는 환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지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지는 전국 규모의 디자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능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몇 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설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 아줌마, 지금 바로 만나야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즉시 차를 몰아 민지가 작업 중이던 교육센터로 갔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찢겨진 설계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낮 없이 노력해서 이 설계도를 완성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참가자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걸 알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상처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그 설계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이 여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상황도 마주하게 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이제 제가 뭘 해야 하죠? 민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민지잖아. 항상 어려움을 이겨냈던 아이. 이번에도 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줌마, 다시 해볼게요. 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 2주 동안 민지는 새로운 설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감정과 창의력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결과 발표일. 저는 민지와 함께 대회장에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민지의 이름을 부르며 최고상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눈이 촉촉해진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은 민지가 진정으로 자격을 갖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나 아줌마, 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줌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민지야,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내 자신으로 충분히 특별해.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가 제게 해주신 일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도 아줌마께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지는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 민지가 대회에서 우승한 날의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 민지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 아줌마,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민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있지. 무슨 일이니, 민지야? 저는 그녀의 흥분한 목소리에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아줌마, 저랑 특별한 곳에 같이 가주세요. 어디인지 말은 못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민지는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널 믿을게.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작은 렌터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목적지를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도착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달렸고 저는 어느새 이 길이 전라남도의 민지 고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제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언덕 위였습니다. 아래로는 민지의 고향 마을이 보였고 언덕 꼭대기에는 건축 중인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대체 뭐니?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줌마를 위한 선물이에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설계하고 지은 거예요. 아줌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요.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줌마가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저는 말을 잃고 집의 세세한 디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문, 넓게 펼쳐진 바다를 향한 마당, 그리고 집 전체에 담긴 따뜻함, 모든 곳에서 민지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그녀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나 아줌마, 아줌마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아줌마를 위한 저의 작은 보답이에요. 민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더 이상 작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멋진 어른이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내 자랑이야. 네가 보여준 것은 단지 너의 성공이 아니라 노력과 선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우리는 언덕 위에 서서 저 멀리 노을 속에 잠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밝힐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